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회사 조영근 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매보다 싸게 사는 신탁공매 제6편에 대해서는 지난 파트에서 저당권과 담보신탁의 비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당권과 담보신탁의 비교,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담보권 설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죠. 담보권 설정 방식, 이게 그대로 명칭 그대로인데요. 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담보신탁은 금융기관이 수익권 증서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돼서 근저당이 을구에는 나타나지 않고 갑구에 신탁계약에 의한 그 신탁만 표현이 됩니다. 즉 내부에 있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설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보부동산의 임대차 등 물건의 하자관계를 조사하는데, 이거는 대출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줘야 되니까 조사를 하게 되겠죠. 담보신탁 할 때는 신탁회사에 조사를 합니다. 또 감정평가서로 활용하는 사례가 아주 많고요. 담보부동산의 관리는, 이건 대출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죠. 저당권에 대해서는.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에서 관리합니다. 관리 주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대출 취급 후 선순위 임대차, 즉 소액 임차인을 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을 최고도로 받고 소액 임차인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당권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소액 임차인 가능하고요. 근데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소유권 자체가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일반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사의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취득 후, 즉 계약 후에 신규 권리가 발생 가능하냐? 저당권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고요. 신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경매가 우리 넘어갔을 때 가장 보이는 우선 채권, 처음에 권리를 조사했을 때 없었던 우선 채권들이 경매에서 왕왕 발생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조세 채권,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채권이나 그 소유자가 사업자였을 때 뭐 임금치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모든 금액이 우선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수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금액을 배당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담보신탁 경우는 당해세 포함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 개정에서 당해세는 그 담보신탁에서도 발생 가능합니다. 근데 기타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 등의 우선권은 신탁에서는 불인정이 됩니다. 즉 신탁회사, 신탁 물건과 직접 상관이 없는 것들은 전부 배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세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환가 방법은, 저당권은 우리가 법원 경매로 해서 환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10개월, 길면 2년까지도 걸립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에서 자체 공매를 합니다. 물론 대토신 같은 경우, 대한토지신탁 같은 경우에서는 온비드에서 공매를 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신탁사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그 회원들 상대로 직접 공매를 하게 됩니다. 즉 직접 처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가 절차가, 저당권은 경매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번잡하고, 경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집행 판결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간을 가는 거죠. 담보신탁은 환가 신청해서 바로 신탁해서 공매 처리가 되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뭐 총 15일에서 한 달, 길어야 2달이면은 환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환가 기간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1년, 2년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름, 한 달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상대위권 행사를 보시겠습니다. 물상대위권 행사가 뭐죠? 그 물건을 처분해서, 즉 부동산을 처분해서 내 채권을 확보한다. 그게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데, 그 저당권은 사전 압류 등이 필요하죠. 이제 저당에서 물건을, 부동산을 압류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경매에 넘기고 해서 그 저당권을 행사하게 되고, 담보신탁은 이런 절차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전히 신탁사에 환가 신청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유행이 되죠. 기업체 같은 경우에 법정관리, 기업체 소유일 때 법정관리, 화의가 일어나고 개인은 파산시,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절차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경기가 많이 불황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저당권이 걸려있는 부동산, 이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홍길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소유자 씨가 이 물건의 소유자인데, 대상 재산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 사람이 법인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뭐 화의에 걸리거나 개인이 파산했을 때, 혹은 법인이 파산했을 때 모든 물건을 다 처분해서 재산에 충당해야 돼요. 처분 재산에 충당해야 되죠. 이런 파산 관제인 같은 애들이 다, 파산 관제인들이
모두 다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사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상재산에 제외가 됩니다. 즉 이 물건을 신탁을 해놨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신탁재산은 날아가지 않는다. 또한 신탁계약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 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그쪽으로 넘어갈 것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당권과 담보신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저당권과 담보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한국자산관리회사 조영성 본부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